그 내용은 일단 우리가 건물이 있는 토지 낙찰을 받을 때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또 특수물건이라 그래서 또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어떤 걸 좀 살펴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죠. 땅 낙찰을 받고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그 건물이 허가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간에 그 건물에 이제 처리 문제가 이제 생기잖아요. 근데 당장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건물 철거가 가능하냐. 이게 땅의 어떤 활용 가치라는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하니까, 그 철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1번은 철거 문제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그럼 철거 문제를 따질 때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법정지상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정지상권 부분이 따져지는데, 그거는 굳이 법정지상권이 성립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따져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법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게 신의치 기반이라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신의치 기반. 그러니까 보통 이제 땅을 낙찰을 받았을 때 위에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주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거 철거되면은 너무 우리가 손해가 막심하다. 예를 들어서 땅 가격은 한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건물은 무려 한 1억 이상 몇 배가 더 된다. 그러면 너무 이게 권리 남용 아니냐, 신의 취급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판례는 신의 취급안이나 권리 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좁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게 땅을 낙찰을 받아서 건물 철거하는 요 문제뿐 아니라 이게 권리 남용이라고 하는 신의취급 위반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판례가 두 가지 요건을 인정하고 있어. 그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 그게 신의취급 위반이나 권리 남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주관적, 객관적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관적으로는 권리 행사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 주고 손해 입히려고 하는 데 있다 하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는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갖춰져야지 권리 남용이라서 너가 이제 권리 행사를 못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건으로 따지면은 토지 낙찰 받은 사람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오로지 주관적 요건으로 따지더라도 너한테 고통만 주고 나는 하나도 이득 없이 당신한테만 고통 주려고 하는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다 땅을 낙찰을 받은 사람이 건물 철거하는 이유는 저 사람한테 손해가 더 되든 그거는 불구하고 일단은 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회복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권리 남용으로서 인정되기가 사실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땅 위에 있는 시설물이나 건물들 철거하는 그런 판례들 보면은 몇십억 된다든지 건물의 가치가 땅 가치 몇 배가 된다든지 또는 이렇게 급수, 그러니까 배수관, 도로, 또 송전탑 이런 것들도 공익시설들도 다 철거 판결이 납니다. 다 기분이 납니다. 이때는 호응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 근데 송전탑 같은 거는 그게 한 50m, 100m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옮기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그거를 이제 사실 제가 이제 한전 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전 고문 변호사인데 철거하라고 하면은 판결은 나요.
그럼 만약에 요 바운더리가 내 땅이다라고 하면은 요 바운더리에 있는 철탑이나 뭐 송전선 있을 거 아닙니까? 감정해가지고 이렇게 도면 그려가지고 요걸 철거 판결을 나거든요. 근데 한전은 조금 이제 특이한 게 한전 같은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그냥 철거 판결도 받을 수 있고 판결 자체는 철거 판결이 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 한전 철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탑이나 송전선 옮기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봉 잡은 거죠. 땅 낙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한전 부담 줘가지고 너 그럴 바에는 내 땅을 아주 몇십 배 사라. 몇십 배 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수용을 해버려요. 수용을 해도 수용을 해버려요. 뭐 그게 일반 거래 가격 그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거의 수용 가격이 낮지 않습니까? 그죠? 낮으니까 공시지가 한전이 그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함부로 못하고 한전하고 그냥 적절히 타협을 해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뭐 그 한빌 사용료 좀 받고 이렇게. 한빌지라도 그게 만약에 그 걔네들이 사용하는 게 한 뭐 20평이다. 근데 내 땅이 한빌지인데 네. 거기 한 500평, 1000평이다. 그러면 다 수용을 할 건 아니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딱 수용을 하는 거죠. 한전 송전선 지나가는 부분하고 철탑 있는 부분하고 송전선 이렇게 지나가는 예. 그러니까 토지주로서는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받으시면 안 돼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내가 판결에서는 이기는데 막상 이제 철거 집행도 한전 그 철탑 집행하려 그러면 애먹거든요. 그게 뭐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집행도 제대로 함부로 못하고 한전하고 협조를 얻어야 되는 데다가 그 사이에 한전이 그냥 수용권 동원해 버릴 수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대방의 수용권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면은 이제 낙찰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면 땅 낙찰 받아도 철거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지금 사건 하고 있는 경우도 뭐 일부 뭐 집합 건물 아파트인데 일부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실제로 집행도 됩니다. 전기톱으로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그렇게도 집행되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판사가 가면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그런 걸 왜 하느냐.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조정을 많이 권할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이게 판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쟁 해결의 그 어떤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 판결 내놓으면은 분쟁 해결이 안 되고 막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 중간에 뭐 건물 자르고 이런 판결 내놓으면 집행 또 생기고 뭐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웬만하면은 그런 거는 조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건도 그게 안 돼가지고 판사가 자꾸 이제 조정만 하더라도 한 5번 했죠, 그죠? 그죠? 넘었죠. 1심에서 뭐 벌써 성산동 성산동권. 사고 판결을 회사 이름 제가 일부러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산동권인데 그것도 1심에서도 계속 해가지고 뭐 1년 몇 개월 갔죠. 2년 가까이 갔죠. 지금 2심에서도 지금 계속 조정하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 안 되면 판결이 납니다. 결국 안 되면. 철거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1심에서도 철거 판결이 났고.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이런 여러 사람들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땅 낙찰을 받을 때 약간의 생각해야 될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관계가 많은 경우는 결국은 애먹는다. 판결을 받더라도 자꾸 판사가 불러서 괴롭히고 우리 입장에서는 판결을 쉽게 안 내주고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자꾸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도 애먹으니까 이제 요구하는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고 처음에 뭐 4억 5천 이야기 하다가 또 조금 내려가서 우리는 뭐 양보를 하는 거죠. 판사가 자꾸 조정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물건을 좀 이렇게 받아서 어떤 뭐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물건 또 낮아질 수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게 이제 판결을 쉽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과 너무 많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